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정부 장관 출신이지만 따지지 않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아마도 전 정권 장관을 이렇게 고파로 유임시킨 거는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당 내에서도 주철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좀 고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장관이 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법 등을 농망사법, 농촌을 망하게 하는 사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반응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송 장관이 이제 양곡법에 이제 변심을 한 건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좀 압박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다. 또 농민단체에서는 또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의 계승을 뒤집겠다는 걸로 알고 다시 트랙터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상경 시위를 또 예고를 했고요. 범여권인 진종덕 진보당 의원도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취지에서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자, 이 김준욱 대변인 이거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농해수 의원들 설득도 하고 또 이제 송 장관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갈등을 좀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뭐 저는 수습을 일단 뭐 돼야 된다 보고요. 이미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유임을 발표했다면 그것으로서 이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뭐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해서 임명할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전 생각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송 장관이 보여줬던 모습이 분명히 우려 사안이 있죠. 우리가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입법을 했고 그것을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정부로 이송시켰는데 이걸 송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가 된 법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랬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송미령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서 그것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높이 평가를 했고 또 이런 실용주의나 또 탕평과 관련된 인사가 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송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농민단체들한테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은 뭐냐,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조부 대변인. 네.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장관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부역자라고까지 비판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심하죠. 안심해요? 이런 배알도 없는 분이 일국의 장관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비통합니다.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다시 상정하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본인의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소신 따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권의 그 하명을 받아가지고 정권에 부역하면서 본인의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태를 벌인 겁니다. 장관이 그대로 다음 정부에서 유임된 경우가 있죠. 김관진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같은 이념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만 포함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게 이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갔었던 분인데 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캐비닛 문건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마치 그런 모종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폭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본인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고 본인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라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다가 그것을 뭐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팔수 역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아주 악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신조부 대변인 말에 따르면 이 트로이몽마나 이제 EEJ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강석필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그 이제 뭐 나팔수는요, 뭐 굳이 뭐 송미령 장관 안 시켜도 우리 특검에서 잘 제대로 이제 진실을 밝힐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했던 내용은 이분이 어떤 국정 기획에 가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어떤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조건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높이 산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도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현안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하는 모습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S 정부에서도 DJ 정부 넘어가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임됐다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송민영 장관 임명을 할 때 농촌경제연구원을 수년간 이끌면서 농정 전문가라는 인정받은 인재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켜 세운 인재, 좋은 인재를 또 우리 진보 정부에서 데려가서 같이 능력을 활용해서 쓰면 국민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할 높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정책을 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한 40초만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26년 농정 전문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전문가 많습니다. 지금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전문가예요. 기재부만 역할만 수십 년 했었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외무고시 출신이고요. 조경원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기획부에 있으면서 복지 정책만 전문적으로 한 전문가입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연임시킨다. 이거는 정치적 의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사전에 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할 수 있던 건데 네. 지금 와서 그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굉장히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변심했다. 이렇게 변심인 주장하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파격적 인사이고 납득하기 힘들지만 믿어봅시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